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귀성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귀성이란 말을 살피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추석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을 우리가 중추절이라고도 하죠. 중추절 해서 제가 중추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어느 구독자 한 분이 이 중추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중으로, 이 버금 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중으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사전이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정확한 뜻은 이렇게 가운데 중을 써서 하는 중추라는 것은 음력 8월 15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을의 가장 중간이 되는 날이 사실은 이므로 이 가운데 중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중이라는 것은 버금 두 번째라 그랬죠. 두 번째란 말을 그때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맹이라 하고, 두 번째는 중, 세 번째는 개, 이렇게 달을 구분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맹추라 하면 음력 7월, 중추는 음력 8월, 개추는 음력 9월 이렇게 씁니다. 다른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글자대로 하면 중추는 8월을 뜻하는 것이고, 가운데 중을 쓰는 것은 8월 15일을 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한자의 그 쓰임새로 봐서는 맞을 것 같아요. 일본 사진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추석을 뜻하는 중추는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쓴다, 이 버금중을 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관습적으로 그렇게 많이 써오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중추라고 할 때는 중추절을 할 때도 이렇게 가운데 중을 쓰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또 버금중을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을 내리기는 힘들고요. 현재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렇게 버금중을 많이 쓴다는 것 아시고, 또 가운데 중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귀성. 우리가 귀성은 주로 추석이나 또 설날에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죠. 이 귀성에 한자 좀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귀는 돌아간다는 뜻이죠. 성은 살핀다, 또 드러낸다, 덜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귀성이라는 것은 객지에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보면 고향에 돌아가서 어버이께 문안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는데, 사실은 귀라는 것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낱말에 쓰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귀하면 돌아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자를 많이 쓰지 않으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우선 귀에 대해서, 돌아갈 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사실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는 이런 글자와 또 이런 글자, 그리고 이런 글자와 여기 이런 글자들이 부수 기준으로 보면 좀 글자, 기본 글자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글자는 부수 글자는 아닙니다. 부수 글자는 아니고, 이것도 부수 글자는 아닙니다. 부수 글자입니다. 예, 부수에 좀 변형된 형태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수 글자이고 이것도 부수 글자입니다. 자, 여기서 뜻을 각각 보면 이것은 고기를 뜻합니다. 고기의 모양이다. 이것은 발이다. 발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그렇겠죠. 발이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손을 뜻합니다. 이것은 덮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덮는다. 이것은 천을 뜻합니다. 수건건이죠. 자, 멀리 나갔던 사람, 객지로 멀리 갔던 사람, 특별히 옛날 같으면 전쟁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자리를 간다든지 하는 사람이 이제 오랜만에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당에 가서 조상님께 이제 신고를 하겠죠. 저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당에서. 그래서 일단 멀리에서 돌아왔다. 내 발로 잘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사당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이 달린 빗자루라 할까요? 걸레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사당에 신고를 할 때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고 고기를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그것이 돌아올 귀가 되겠습니다. 네, 돌아올 귀.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자, 살필성은 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가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인데 귀가 한다,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 것이 있죠. 또 귀향이라는 그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귀향, 고향으로 간다. 귀성과 비슷한 얘기죠. 귀향 중에서는 귀향이 좀 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보면 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죄를 지어가 먼 곳으로 유배간다. 그것을 귀향이라고 하죠. 귀향이 귀향에서 변한 말이에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벼슬을 그만두게 하고 넌 고향에 가서 쉬어 이렇게 얘기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제 좀 더 이렇게 고향으로만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향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제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귀향이란 말로 순우리말 귀향이란 말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저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죠. 귀향이라고 있는데 제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영화 포스터에도 한자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다가 한 곳에서 봤어요. 이 귀자가 돌아올 귀자가 아니라 귀신을 뜻하는 그런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홀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늦었지만 돌아가자는 그런 뜻으로 원래의 제목이 한글이지만 실제 한자로 쓰게 되면 이 귀자를 써서 귀향이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귀국이란 말도 많이 쓰죠.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다. 또는 귀결이 된다, 귀착이 된다, 귀납이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귀납법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역법이 뭐고 귀납법이 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잘 외울까 저도 고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추가 어떻게 되느냐, 일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갈까, 이런 것을 귀추가 주목이 된다 그러죠. 네. 귀화한다는 것도 이렇게 됩니다. 또 귀순한다는 것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귀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이 낱말에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귀거래사, 도연명의 귀거래사, 귀거래해 뭐 이런 게 시작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것도 귀거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뜻은 돌아가는 것이죠. 귀가. 그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레는 뭐야? 온다는 뜻이야? 온다는 뜻은 아니고 아마 어떤 조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뜻은 귀거라는 거죠. 귀거, 돌아간다. 가고 또 온다, 올랬다 하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원래 귀거래사에 나오는 첫 구절이 귀거래해 이렇게 되죠. 귀거래해. 뭐 이것도 하나의 조자 비슷하게 쓰는 한문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귀거래도 귀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모든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정당한 것으로, 정으로,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사필귀정이죠. 네. 자, 성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여기 뜯어놓고 보면 좀 쉽습니다. 글자가. 이것은 작을소죠. 작을소에 다시 이렇게 획을 하나 더 그으면 적다는 뜻의 적을소예요. 그리고 아래에는 눈목이 있습니다. 눈목.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성입니다. 자, 글자 뜻 그대로 보면 작거나 또는 적은 눈으로 뭘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볼 때 그냥 보통 이렇게 눈을 뜨고 봅니다만 멀리 볼 때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것이 이제 손을 이렇게 눈 위에 얹고 본다 해서 볼 간이죠. 네, 간호한다 할 때 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볼 때 좀 자세히 봐야 할 때는 눈을 이렇게 좀 가늘게 뜨고 봅니다. 눈을 좀 작게 해가지고 보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려면 눈을 이렇게 좀 개슴츠레하게 하든지 작게 뜨게 봅니다.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살핀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성이란 말은 앞에서 봤습니다만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피는 것이에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성은 돌아가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뭘 살피겠어요?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죠. 자,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의 산소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살피러 가는 것도 귀성의 하나의 큰 목적이죠. 산소를 살피는 것이 바로 성묘입니다. 묘를, 무덤을 살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귀성의 목적은 살아계신 어버이를 찾아가서 살피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산소도 살피고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님을 살핀다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정성껏 살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성. 정성은 어떤 말이냐면 좀 어려운 것지만은 사실 여기 좀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어두울 혼. 이거는 정한다는 뜻입니다. 뭘 정해준다. 그리고 여기는 새벽이란 뜻, 새벽신입니다. 그리고 살필 성이에요. 날이 어두워지면 부모님의 이부자리를 정해주고, 날이 어두워지면 주무셔야 되니까 방에 이부자리를 이렇게 제대로 피워드리고 딱 바르게 정해주는 걸 혼정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는 다시 문안을 가서 잘 주무셨는지, 잘 일어나셨는지 살피는 것을 혼정신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임말이 정성이에요. 정성. 네. 여기에서 보면 정성이 결국은 귀성의 성과 같은 글자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성을 다한다 할 때는 이런 정성을 써요. 내가 정성을 다한다, 정성을 못 쓰겠다 할 때는 이런 정성을 쓰거든요. 나중에 한번 사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살핀다는 뜻에서 성묘도 있죠. 반성한다, 되돌아서 살핀다. 성찰한다. 찰자도 이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살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사불성이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었으든지 뭐 약에 취했으든지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질 못해요. 사람이 알아보질 못하는 저 사람 술을 많이 먹더만 인사불성이야. 그랬을 때도 인성을 씁니다. 아직 각성하지 않았어. 뭔가 취해 있어. 네. 그리고 덜 생을 할 때는 우리가 생략할 때는 이 글자를 씁니다. 생략. 또 힘을 많이 줄인다는 생력화. 어떤 일을 하는데 기계를 많이 써서 사람의 손을 많이 줄이는 것. 그것을 생력화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나오면 생략하면 안 되겠죠. 네, 생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귀성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